이번 영상에서는 후지의 XS10과 빌트록스 3총사죠. AF23mm f1.4 XF 렌즈, 그리고 56mm f1.4 신형이죠. AF85mm f1.8 2 렌즈와 함께 이런저런 최근에 경험했던 것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의 XS10, 지금부터는 그냥 S10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휴대폰 이름이 생각나긴 하는데, 이 S10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후지의 작심이라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마이너한 브랜드죠. 후지라는 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매니아층도 두텁잖아요. 특히나 이 매력적인 디자인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동영상 매체가 워낙 떠오르다 보니까 사진을 찍는 카메라에서 동영상 기능이 사진 기능만큼 중요한 시점이고요. 분명히 후지 사용자들로부터 뭔가 니즈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된 카메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근차근 카메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S10 마감이 정말 좋습니다. 중급기라고 하기에는 약간 스펙이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급기와 한 중급기 사이 정도 포지션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런 카메라들을 몇 가지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들을 떠올려 봤을 때 저는 마감과 디자인이 이 S10이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묵직해요. 중급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묵직함이 있었어요. 크기가 작아서 인문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은데 굉장히 묵직하고 단단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이 그립이 참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요. 후지 카메라들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지만 적당한 깊이와 두께, 카메라가 워낙 작다 보니까 새끼손가락에 놀긴 합니다만 이 그립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셔터 위치가 앞으로 빠졌잖아요. 저는 이게 더 훨씬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여기에 있었죠. 굉장히 사실 저는 불편하게 느꼈었는데 그립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셔터 버튼도 옮겨와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도 여러 가지가 변했죠. 컨트롤 다이얼링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개인에 따라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후지 카메라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근데 오히려 다른 카메라들을 사용하다 후지로 넘어왔을 때는 되게 익숙한 인터페이스로 느껴졌고요. 기존 후지 카메라 사용자분들은 좀 어색하게 느낄 수는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인터페이스, 버튼 커스터마이징만 충분히 하면 카메라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필름 시뮬레이션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것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후지 하면 또 필름 시뮬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렌즈에도 이제 조리개 컨트롤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또 다양하게 값을 할당해 놓고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Q 버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메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 여기 보면 또 반가운 게 하나 있죠. 뭐 이제서야라는 느낌도 없지 않은데요. 3.5파이 단자가 개별적으로 있는데 오히려 다른 브랜드보다도 오히려 더 반갑게 느껴진 부분이 뭐냐면 이게 좀 위치가 높잖아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펼치게 되면 대부분 제조사들은 3.5파이 여기 어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걸리거나 화면을 좀 가려요. 근데 위치를 여기에 잡아줬어요. 후지의 작심 맞다니까요. 이게 저 후지가 이번에 고객의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듣고 참조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HDMI는 마이크로라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작은 카메라들은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뭐 기존 후지 배터리입니다. 이거 오래가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게다가 이제 IBIS까지 들어간 상태라 좀 더 소모량이 많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쉽긴 합니다만 이 정도 등급에서 그리고 이 정도 크기에서는 배터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바디의 첫인상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밀도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의 경우는 조금 작게 느껴졌어요. 이 그립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XS10이 딱 발표되고 스몰리그에서 바로 또 프리오더가 뜨더라고요.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버티컬로 쓸 수 있는 이런 부품이 하나 있는데 뺐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이제 굉장히 걸리적거리게 되거든요. 이 부품이 있으면. 그래서 빼놓은 상태라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더라고요. 사실 이런 렌즈들 쓸 때는 플레이트가 없어도 뭐 크게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이 85mm 쓸 때는 이 플레이트와의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프리오더 해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S10에서 영상 기능에 있어서는 좀 빠진 부분이 있죠. 당연히 T4와 급난루가 있으니까 60프레임이라거나 4K 60프레임이라거나 10비트 이런 부분은 빠졌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XT30 되게 좋아하거든요. XT30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일 아쉬웠던 건 영상이 이제 10분밖에 촬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영상의 녹화 시간 제한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여겨지고요. 뭐 어쨌든 결정적으로 IBIS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자, 빌트록스의 85mm를 한번 장착해봤어요.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이 85mm가 환산화각으로 하면 127mm, 그러니까 대략 한 130m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흔들림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고 보통 이제 미리수 곱하기 셔터 속도를 한 2배 정도 놓고 촬영하죠. 최소 셔터 속도가. 하지만 IBIS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촬영했어요.
거의 130mm에 해당되는 꽤 망원인데도 약간의 흔들림은 발생하겠지만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가 있었어요. 뭐 셔터 속도 같은 경우도 한 50분의 1초까지도 한번 촬영해봤던 것 같은데 뭐 큰 문제 없이 촬영이 되더라고요. 이제 56mm가 환산으로 하면 85mm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인물용으로 굉장히 좋은 건데 f1.4 조리개라서 배경 흐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크기가 참 말도 안 되게 작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56mm f1.4인데 이 정도 크기, 그리고 S10이 참 AF 성능이 좋고요. IBIS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한 참 선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조합으로도 되게 많이 들고 다녔어요. 사진으로도 좋았고요. 영상용으로도 되게 좋았습니다. 23mm와 56mm는 크기상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은 언뜻 봤을 때는 그냥 둘이 형제 같을 정도로 되게 닮아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요. 조리개링 똑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리개링 하면 딱딱딱딱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 감성이 아쉽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제는 영상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부드러운 조리개링을 가지고 있어요. 무게를 한번 재볼 건데요. 뒷캡은 착용한 상태로 무게를 재볼게요. 56mm가 319g이고요. 그 다음에 23mm가 286g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렌즈 크기 차이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56mm 쪽이 좀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네요. 둘 다 렌즈 마감은 참 좋고요. 최근에 이 빌트록스가 인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소니 마운트로도 출시되고 있고 가성비는 참 정말 좋죠. 그리고 네이티브 렌즈들 경우에 일부 AF 잡을 때 되게 시끄럽고 막 드드드득 하면서 부드럽게 안 잡히잖아요.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네이티브가 더 좋은 면이 있긴 합니다만 AF라거나 뭐 만듦새라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빌트록스가 좋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85mm입니다. 렌즈 구경 굉장히 크죠. 필터가 꽤 큰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mm f1.8인데 이 정도 렌즈다라고 하면 뭐 꽤나 컴팩트하게 느껴집니다. 좀 아쉬운 건 이 1.8에도 조리개링이 있으면 또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걸 어쨌든 카메라에서 바꿀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자,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500g 정도 나갑니다. 이 S10에 딱 그립을 씌웠을 때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뭐 이 렌즈에 뭐 해상력이라거나 뭐 색수차라거나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뭐 제가 쓰기에는 충분히 좋다고 여겨졌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에 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최근에 뭐 탐론 제품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저는 빌트록스를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거기까지는 또 엄두를 내기가 좀 어렵고요. 성능도 괜찮고 오히려 후지 네이티브 렌즈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있는 상태라 이 친구들이 참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는데요. 각각의 렌즈로 촬영했던 그런 푸티지와 몇 가지 팁도 한번 담아봤으니까요. 그 부분들도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트록스 56mm 샘플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환산화각 85mm 정도가 되겠죠. 배경 흐림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렌즈였습니다. 오랜만에 벨비아 필름 시뮬레이션도 사용해봤는데 딱히 보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컬러가 참 좋았습니다. 독특한 구조물들이 많던 카페였는데요. 최근 인스타를 보면 녹색 그리고 안부 쪽의 컬러 채도를 좀 많이 낮춰서 보정된 사진들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룸으로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이런 식의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JPG로 촬영했던 결과물이라 아주 많이 색깔을 틀기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먼저 어두운 쪽을 좀 올려줘서 안부 디테일을 확보를 했고요. 커브 값을 살짝 만져줬습니다. 안부 쪽 커브를 좀 급격하게 만들어주면 눈을 사로잡는 장면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안부 쪽의 컬러를 조금 더 청록색 계열로 만들기 위해서 레드 커브를 조금 만져줬습니다. 그리고 녹색도 함께 살짝 만져줬고요. 그 다음에 색상 혼합으로 옐로우나 그린 계열 쪽 색상 혼합을 좀 만져줬습니다. 그린의 채도를 좀 낮춰줬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계열로 가서 채도를 확 낮추고 색조도 만져줬습니다. 휘도도 함께 같이 만져줬고요. 주황 또는 뭐 오렌지 쪽으로 가서요. 이것도 채도 좀 낮추고 이 정도만 해줘도 채도가 많이 빠지고 청록색 계열로 좀 변화가 됐죠. 그리고 어두운 쪽에 컬러 위를 조금 만져주면서 청록 계열을 약간 더 추가했습니다. 혼합과 균형을 적절히 또 조절해줬고요. 그리고 밝은 영역 쪽에는 옐로우를 조금 더 가미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 메뉴에 가서 조금 더 세부 조정을 해줬습니다. 효과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텍스처를 끌어올렸고 부분 대비 조금 더 줬고요. 그레인을 살짝 추가했습니다. 이 정도만 보정을 해봤어요. 전후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건 어느 정도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녹색을 이런 분위기로 바꿔주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라이트룸으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엔 85mm 렌즈를 사용해봤어요.
환산화각 130mm 정도 되죠. 이런 망원 렌즈들은 이제 배경 압축 효과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특이한 공간에 한번 가봤습니다. 홍제동에 있는 공간이죠. 이 망원 렌즈 특유의 공간감,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요. 몇 장면 더 촬영해봤습니다. 밝은 망원 렌즈다 보니 배경 흐림 효과가 상당했죠. 그리고 S10의 손떨림 보정 성능도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전부 다 핸드헬드로 촬영한 거거든요. 130mm의 핸드헬드인데 이 정도다. 꽤 유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AF 성능도 괜찮더라고요. 광각에서 느끼기 어려운 배경 압축 효과, 참 이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 사진은 조금 더 거친 느낌으로 한번 보정을 해봤습니다. 저 조명에 먼지가 올라오는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거친 느낌으로 또 다른 장면을 표현해봤어요. 85mm의 배경 흐림 효과, 그리고 배경 압축 효과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23mm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환산화각으로 하면 35mm 정도가 될 텐데 광각에 해당하죠. 50mm가 표준이니까. 그래서 앞에 먼저 봤던 56mm와 85m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넓어 보이네요. 렌즈캡으로 잘 사용했던 화각인데요. 배경을 조금 함께 담기에도 괜찮다고 여겨졌는데 참 유용한 렌즈였습니다. 여기 홍제동의 유진상가, 지하에 정말 멋진 구조물들이 있어요. 밤 9시 55분까지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도 몇 장 찍어봤는데요. 확실히 밝은 렌즈이고 S10의 손떨림 덕분에 야간에도 촬영하기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 장면도 함께 찍어봤고요. 그리고 35mm는 인물과 배경을 또 함께 담기에도 굉장히 적절했는데 인물과 LED 등 위주로만 부각되도록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56mm와 함께 보여드렸던 라이트룸 보정 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컬러를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고 그런 식으로 보정을 했었습니다. 이 필트록스 3총사 렌즈 참 좋았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돼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화질, 이 정도 만듦새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중국 렌즈들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고 잘 구매 안 했거든요. 후지면 후지 렌즈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존의 시그마나 탐론 렌즈 이런 것들만 서드파티 렌즈로서 쓸만하다고 여겼었거든요. 그렇지만 필트록스가 많은 이미지를 바꿔주고 있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느껴졌고 참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렌즈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S10이 상당히 만듦새가 좋고 성능도 굉장히 준수하고 게다가 손떨림 보정 성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렌즈 손떨림 보정 기구가 들어있지 않은 이 3총사 렌즈들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리뷰는 세세하게 분석하는 그런 리뷰는 아니고요. 후지 카메라의 경우는 사실 저의 경우는 뭔가 조금 더 감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촬영했고 어떻게 보정을 했고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 이런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필트록스 3총사와 S10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참 상황이다 보니 나가서 촬영하기 힘든데 정말 밤 시간이나 사람 없는 곳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촬영하기 참 쉽지 않네요. 이 렌즈들과 이 카메라 리뷰 좀 더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할게요. 빠이염.